안녕하세요 형님들, 스마트 소토입니다. 자, 오늘 K축구 한 조합 적중했죠. 지로나 1.0 풀에 맨유 승, 피오렌티나 승은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하지만 맨유 2.5반은 아쉽게 에버튼과 맨유가 좀 신중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적중하지 못했네요. 맨유는 세슈코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분석 준비했으니 2연승을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경기 챔피언스 리그죠. 에티 마드리드 대 클리프 브리어. 에티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골 폭격으로 에스파뇰에게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죠. 과연 에티 마드리드가 챔스에서 승리를 하여 연승을 달릴 수 있을까가 이 경기를 시청하시는 형님들에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. 반면 클리프 브리어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죠. 과연 에티 마드리드를 잡고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에티 마드리드는 지금 홈이점을 가지고 축구를 하죠. 그 다음에 수비 후 역습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티 마드리드는 수비가 워낙 탄탄하죠. 하지만 최근 실점을 좀 자주 먹히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. 반면 클리프 브리어도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요. 직접 맞대결에서는 어느 정도 난타전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이 경기는 3대3이라는 1차전에서 좀 다득점의 경기가 나왔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좀 수비적인 축구를 둘 다 치를 것 같네요. 에티 마드리드는 바리오스 미드필더죠. 그 다음에 곤잘레스 공격수 이렇게 두 명이 결장 예정이고 반면 클리프 브리어는 오니에디카 그 다음에 헤우벨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결장 예정입니다. 저는 이 경기는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선수 퀄리티 그 다음에 수비 공격에서도 모두 다 더 플러스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 반면 클리프 브리어는 아무리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에이티 마드리드의 공격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 승을 보지 않을까. 반면에 헨승은 두 팀 다 어느 정도 수비에 좀 중점을 둘 것 같기 때문에 햄무 보겠습니다. 그 다음 3.5라는 기준점은 너무 크다 생각이 들어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뉴캐슬 대 카라바흐. 뉴캐슬은 직전 경기 맨시티에게 패배를 하여 연승이 끊겼죠. 과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반면 카라바흐는 직전 경기 뉴캐슬에게 1대6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죠. 과연 기적같은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가 이 경기를 살펴보시는 형님들에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. 뉴캐슬은 이 경기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. 뉴캐슬은 전방 압박, 그 다음에 공수에서 전환 축구가 좀 좋은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죠. 뉴캐슬에서는 지금 보트만, 센터백, 그 다음에 요한 위사, 공격수 이렇게 두 명이 출전이 불투명한데 남은 결장자들은 그대로 결장합니다. 반면 카라바흐는 지금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. 카라바흐도 워낙 공수 전환 축구가 좋은 그런 전술을 주로 이루죠. 그 다음에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합니다. 카라바흐는 지금 마고메달리 주전 키퍼가 결장합니다. 지금 카라바흐가 수비적인 축구를 우선으로 하긴 하지만 직전 경기 1대6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걸 보면 뉴캐슬의 공격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.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뉴캐슬, 그 다음 선수 퀄리티, 그 다음 공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뉴캐슬, 카라바흐적으로는 볼 수 없지 않을까. 전 이 경기는 뉴캐슬 승 보겠습니다. 하지만 헨승은 안 가는 이유는 카라바흐가 어느 정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반면 뉴캐슬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햄무 보겠습니다. 3.5 기준 좀 더 언더 보겠습니다. 뉴캐슬이 그냥 수비만 해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매치인데 굳이 공격을 하고 막 무리해가지고 부상당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. 다음 경기를 신경 써야 하죠. 뉴캐슬은. 다음 경기 레버쿠젠 대 올림피아코스.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 리그에서 패배하였죠. 우니온 베를린에게. 과연 챔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. 직전 경기 너무 못했죠.
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챔스에서 패배 후 그리스 리그에서 승리를 하고 왔어요. 과연 올림피아코스가 직전 맞대결 레버쿠젠에게 0대2로 졌긴 했지만 기존에 스코어를 뒤집고 역전승을 이룰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. 레버쿠젠은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. 일단 스코어에서도 0대 2대 0으로 이기고 있죠. 레버쿠젠에서는 지금 미드필더 틸먼, 그 다음 틸먼이 좀 출전이 불투명하고, 그 다음 바데 수비수죠. 그 다음 벤세기 공격수, 그 다음 플레켄 골키퍼, 텔라 이렇게 공격수,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결장입니다.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부상자들이 없네요. 저는 이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점유율 축구, 워낙 전방 압박을 좀 잘하는 팀이지만 점유율 축구는 그대로 구사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굳이 무리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수비 쪽에서 좀 뚫리는 그런 양상의 경기를 만들지 않을 것 같네요.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역습 축구, 점유율 축구, 전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저는 올림피아코스가 이번 경기에선 공격적으로 나오고 좀 수비 라인을 앞쪽으로 당기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전 노프 라인의 수비로 인해 레버쿠젠이 오히려 득점을 넣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것 같기는 하고, 전 이 경기는 무승부 보겠습니다. 올림피아코스가 분명히 라인을 올림으로써 골을 만들어낼 거예요. 하지만 그런 올리는 과정에서 레버쿠젠도 역습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두 팀 다 어느 정도 골을 만들어 낸다고 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무승부 보고 승패를 본다면 그래도 레버쿠젠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, 한 골 정도는 줘도 된다는 점 생각하면 올림피아코스 프렌, 그 다음에 2.5에 오바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올림피아코스,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불안감을 나타낼 것 같은 올림피아코스를 생각한다면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. 다음 경기 인테르 대 보데 글림트. 인테르는 직전 경기 리그에서 깔끔한 승리를 하고 왔죠. 레체에게. 과연 챔스에서 1대3으로 졌었는데 보데 글림트에게 과연 기적의 역전승이 가능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반면 보데 글림트는 직전 경기 챔스에서 인테르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죠. 과연 원정에서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저는 인테르가 홈 2점을 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경기라고 보여줄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보데 글림트의 지금 기세가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인테르는 지금 둠프리스가 케이션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죠. 그 다음 차라놀루 마르티네스가 결정 예정입니다. 저는 인테르가 충분히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면서 홈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만, 하지만 보데 글림트의 최근 기세, 그 다음에 보데 글림트가 수비적으로만 나와도 충분히 유리한 점을 생각한다면 굳이 전방 앞 높은 수비 라인을 보데 글림트가 유지하지 않을 것 같고, 수비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어느 정도 비빈다고 보겠습니다. 전 인테르승, 그다음 보데 글림트 프렌, 그다음 3.5라고 하면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 헐시티 대 더비 카운티. 헐시티는 지금 3연패 중입니다. 과연 홈에서 연패 탈출이 가능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더비 카운티는 직전 경기 패배를 했었죠.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, 전 헐시티가 홈 이점을 가지고 공격적인 축구, 그다음 압박 축구를 구사하죠. 저는 헐시티가 충분히 홈 이점을 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비 카운티의 최근 수비적인 축구, 전환 축구가 너무 잘 통하다 보니 저는 원정에서 더비 카운티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전 더비 카운티가 역배를 하면 충분히 역배승, 그 다음 프랭, 그 다음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 렉섬 대 포츠머스. 렉섬은 3경기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어요. 과연 홈에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반면 포츠머스는 득점력이 폭발하여 지금 2연승 중이죠. 과연 렉섬 원정에서도 득점력이 폭발이 가능할 것인가가 이 경기를 보시는 형님들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경기는 렉섬이 홈이라는 점에서 렉섬에게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, 수비적인 축구가 최근 그렇게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. 솔직히 렉섬이. 하지만 역습 축구에서 충분히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. 하지만 홈에서는 원정보다는 수비적인 축구가 더 잘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렉섬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그 다음 포츠머스가 지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, 그 다음 직전
2연승 간의 득점력은 좀 무섭긴 합니다.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포츠머스 상대팀들이 워낙 공격적인 모습을 뛰는 모습,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좀 불안감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렉섬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 같고, 포츠머스의 공격적인 모습과 렉섬의 최근 공격 역까지 생각했을 때 닥점의 경기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전일 경기는 렉섬 승 좋아 보이고, 그 다음에 햄무는 나중에 고배당을 얻을 겁니다. 그 다음 2.5는 2.5봐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. 최근 두 팀들의 득점 역까지 생각했을 때. 자, 형님들, 저는 더비 카운티 1.0 프렌 렉섬 승 이렇게 한 조합, 그 다음 렉섬 2.5바 보데글림트 3.5 프렌 한 조합, 이렇게 두 조합 가져왔고, 나 고배당은 더비 카운티 역배승, 그 다음 렉섬, 햄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, 저랑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안 그럼 멘트 중에 가실 거 있으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핸들 건승입니다.